안녕하십니까. 마더텅에서 물리와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낙기라고 합니다. 자, 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화학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화학의 첫걸음에서 5문항 출제가 됐는데, 늘 그렇듯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요 한 문항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의 출입이랑 사실 합쳐서 나오는 거죠. 항상 발열이다, 흡열이다 이런 지문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나이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길래 일단은 저는 화학과 우리 생활에 더 가깝다 해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양론이죠. 화학식량과 몰, 화학반응식, 용액의 농도. 항상 그렇듯이 몰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한 문항, 그 다음에 화학반응식에서 쉬운 거나 어려운 거나, 그리고 용액의 농도가 역시 이제 11번쯤에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의 세계에서도 늘 나오던 대로 나왔는데요. 자, 원자 구조 파트에서 일단은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조금씩 변화가 있었죠. 오비탈 두 문항, 주기성 두 문항이 나올 때도 있고, 오비탈 세 문항에 주기성 한 문항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변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이것도 늘상 나오던 대로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고온결합, 금속결합,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과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극성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지금 5문항이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동적평형 한 문항, 자동이온 한 문항, 그 다음에 중화반응에서 중화적정 한 문항과 중화반응 한 문항,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환원 반응식 개수 맞추는 문항 한 문항과 그 다음에 금속 반응성이 한 문항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네, 한 문항으로 그냥 통합이 되면서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한 문항이 줄고 그게 이제 3단원으로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주로 이제 4문항이 출제되던 단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율이 바뀌었구나. 근데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신유형이 조금 떴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한번 나왔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제 화학의 첫걸음에서 화학식량과 몰, 그 다음에 화학반응식, 항상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두 문항인데요. 이게 사실 화학이 또 이제 역사가 있죠. 사실은 22년까지는 정말 겁나게 어렵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그냥 4페이지를 포기한다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죠. 예. 그냥 진짜 숫자도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논리 잡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막 한계 반응을 잡는 논리가 조금 빡세다라거나 아니면은 얘는 이제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다라거나 특히 이제 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계산이 지저분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좀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23년, 24년, 25년 오면서 이제 점점 문항이 조금 깔끔해졌었는데요. 자,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기체 첨가 논리 가지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첨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피가 안 변했다. 아, 이거 처음부터 있었던 반응물의 개수인 A와 생성물의 개수인 C가 같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바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실린더에 들어있는 C의 질량비가 2대 3이다 라는 걸 가지고 어디가 반응 종결점인지를 잡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아이스 테이블 하나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숫자도 워낙에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학 반응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학생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1분 내외로 실제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마지막 문항으로 배치가 됐는데 요즘에 이제 화학식량과 몰이 이제 조금 더 다른 문항에 비해서 이제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되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얘 같은 경우도 복잡해 보이지만은 되게 깔끔한 문항이었습니다. 실제로 바깥쪽에 있는 문제 제대로 읽고 기체의 밀도가 같대. 그러면 밀도가 같으면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질량비가 5대 9면 부피비도 5대 9겠구나. 네, 요거 그냥 바로 잡을 수 있고요. 부피비가 5대 9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미지수 2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n 플러스 2n데 3n 플러스 2n이 5대 9니까 2개, 3개라고 했을 때 6개, 1.5개, 1.5개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m과 n이 그냥 바로 까지게 돼요. 그죠? 자, m과 n이 까졌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요거 잡고 하면은 a, b, c, d도 상당히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 이제 어차피 XYZ의 원자수의 비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원자량의 비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출제가 된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막 4페이지 가는 게 뭐 부담이다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4페이지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간 편이고 숫자도 워낙에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해 볼 만하다. 예,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어쨌든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파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원자구조 파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 유형으로 따지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를 추론하는 문항, 뭐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어떤 원자인지 추론하는 문항,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어떤 원자인지 추론하는 문항, 그리고 이제 양론이죠. 뭐 양성자수, 중성자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양론으로 푸는 문항,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평균 원자량 유형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쉽죠, 사실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쉬운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6평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연계교재에서부터 이런 류의 문항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실 슬슬 등장했던 문항인데요. 네, 6월 모평이랑 지금 이번 수능을 보시면 상당히 흡사한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물론 이건 이제 계산으로 푸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평균 원자량 문항 같은 경우는 나오는 아이들만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붕소, 네, 그 다음에 뭐 구리, 뭐 브로민,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애들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외워두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평균 원자량이 이만큼이면은 존재비가 7대3이니까 이거 구리 아니야? 그러면은 구리니까 x가 70이면 여기가 50이니까 1대1이면은 브로민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추론을 해가지고 몇 초 만에 푸는 학생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조잡한 계산이 나오지는 않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원자구조 파트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나온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자동이온화 문항인데요. 이 자동이온화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째 뭐 거의 항상 비슷했었어요. 뭐 OH-의 몰농도분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 상대값, 뭐 pH분의 pOH의 상대값,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뤘었죠,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올해 연계교재에서 EBS 연계교재에서 조금 이제 보였던 특징들이 뭐냐면은 조금 힘있게 박아놓은 문제들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희석 논리였습니다. 예. 산을 희석을 시키면 pH가 증가하고 염기를 희석을 시키면 pOH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부피가 10배가 되면, 물을 부어서 부피가 10배가 되면은 산이라면 pH가 1 증가할 것이고 염기라면 pOH가 1 증가할 것이다. 이런 류의 문제가 한 두세 문항이 있었고 실제로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에서도 희석 논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디귿지문에 박아놓고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원래 이제 희석이나 혼합 같은 게 잘 나오지 않는데 이번 수능에서만큼은 조금 희석 논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이걸 아예 그냥 자료로 박아버렸죠. 여기서는 이제 지문에서 야 희석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번 수능에서는 그냥 아예 자료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둘이 섞었더니 pOH가 1만큼 작다. 이거 섞었더니 pOH가 작아졌어? 그러면 나는 산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래 거 해석하면은 사실은 얘가 물이라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사실 산에다가 염기 부어가지고 정확하게 1만큼 다운시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간은 아마도 물이겠네. 그러면은 1만큼 작아졌으니까 90ml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아마 느낌으로 푼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되게 깔끔하게 잡히기는 합니다. 이거 실제로. 그래서 뭐 부피가 예를 들어서 가랑 다가 지금 2대1이죠. 예, 가랑 다가 2대1인데 몰농도가 그러면은 1대 12대야. OH- 몰농도가 1대 12대야 이게 5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다가 OH-의 몰농도가 더 크니까 얘가 염기고 얘가 물이겠구나라는 건 되게 쉽게 잡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계산도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깔끔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연계교재의 기조랑 그 다음에 6,9평의 기조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희석 논리가 드디어 이제 수능에서 다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유형이죠. 네, 산화원화 반응 신유형인데요. 자, 6평에서 이제 사실 6월 모의평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살짝 이것도 한번 유형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4번 문항의 이제 몰농도가 뭐 실험 과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가설은 옳다 뭐 이런 류의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예. 원래 가설 같은 문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주로 2단원이나 3단원에서 나오던 건데 계산 문항을 냈죠. 사실 이번 수능에서도 예, 계산 문항이었습니다. 그 양론 문항이 이제 결국에서는 탄화수소 연소 반응식이었는데 자, 그런 어떤 기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핵심이었죠. 원래 기존에는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 문제랑 그 다음에 금속 반응성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실제로 금속 반응성 문제가 이제 연차가 조금씩 쌓이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작년 수능까지 해가지고 난이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6월 모평 때 갑자기 금속 반응성과 개수 맞추는 문항, 일반적인 문항을 삭제한 다음에 그냥 이런 류의 문항을 지금 출제를 했어요. 이거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체성을 좀 아마 못 잡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문항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그냥 화학 반응식 완성 문학인데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A랑 B가 몇 대 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잡아야겠죠. 그죠? 전자 이동량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양론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근거를. 뭐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뭐 A분의 B가 뭐 7대 1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1인데 뭐 B를 어쨌든 같은 양만큼 넣었으니까 생성물인 B는 여기서 2가 됐을 것이고 A는 그러면은 역시 2가 되겠죠.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A가 5개 반응할 때 B가 1개 생성이 되는구나. 아, 그러므로 A랑 B는 개수 B가 5대 1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문제였는데요. 똑같은 기조로 출제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그냥 동일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같죠. XO2 같은 경우를 지금 0.3몰씩 넣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X랑 여기서 이제 XN가랑 그 다음에 YM가가 이제 주요 등장인물인데요. 처음에 지금 YM가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 YM가가 처음에 지금 어느 정도 들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X를 XO2를 지금 0.3몰씩 넣어서 지금 반응을 시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0.3몰만큼 넣었는데 자, 나 과정에서 이게 지금 15대 4다라고 하고 있죠. X랑 Y가. 그럼 얘가 0.3몰만큼 반응을 했으면 얘가 0.08몰이 됐겠구나. 네, 15대 4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0.3몰을 넣고 있는데 이번에 XO2가 0.1몰 남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0.2몰만큼이 들어갔구나. 그죠? 0.3몰을 넣었지만 실제로 반응한 건 0.2몰이니까 이거 0.5몰이 됐겠구나. XN 플러스가. 그쵸? 자, 그런데 얘가 남았다라는 건, XO2가 남았다라는 거는 지금 반응할 수 있는 반응물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Y가 0이 됐구나. 아, 그러면 이게 0.08만큼 반응을 했겠구나. 아, 그러면 X랑 Y의 반응비가 5대 2구나. 그러므로 A 대 B는 5대 2다 해가지고 잡는 문제였는데 결국에선 이거 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식 완성시킨다라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조금 보셔야 될 게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온 유형이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수능에서 이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정체성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뭐 금속 반응성 이런 게 아니라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유형에 양론이 추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문항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 화학이 정말 말이 많았죠. 네, 화학이 참 말이 많았는데 작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화학 절대 선택하지 말라고. 네, 큰일 난다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화학 선택자들은 아마 승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22학년도, 23학년도 정말 난이도가 22학년도 특히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나와가지고 이걸 누가 풀어? 이걸 어떻게 30분 안에 푸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작년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정말 처참하게 쉬웠죠. 그냥 아예 재작년 수능을 베끼는 수준으로 낸댔다가 그냥 거기서 난이도까지 더 떨궈버리니까 진짜 처참하게 쉬웠는데 진짜 난이도 조절 못하는 수능에서 드디어 이제 화학이 조금 몇 년 만에 정상적인 난이도로 나왔다라는 제가 코멘트를 썼어요. 이번만큼은 난이도가 참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급컷도 상당히 이제 아름답게 갈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편중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막 이제 어려워지면서 계산 파트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조금 적었었는데
지금 4개 단원에서 어쨌든 이번에 좀 고르게 출제가 됐죠. 상대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낮은 3단원이 이제 다시 5문항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난이도 조절, 뭐 그냥 굳이 막 계속해서 이제 계산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는 식의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문항, 좀 어려운 문항인 화학식량화몰, 그 다음에 화학반응식, 그리고 중화반응. 이게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쉬워졌었습니다. 23학년도, 4학년도, 그 다음에 24학년도, 5학년도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중화반응이 이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었고, 이건 확실하게 이제 난이도를 낮추려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화학식량화몰과 화학반응식은 막 크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졌다. 분명히 이제 나름 깔끔해지고 나름 난이도가 낮아진 거는 맞지만은 엄청나게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논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도 이제 막 너무 어렵게 가져가거나 이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논리를 유지를 하면서 숫자를 나름 이제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충분히 된 학생이라면 아마 시간 압박이 조금 덜 했지 않았을까. 4페이지에서 이제 막 이렇게 걸리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많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이 조금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고3 분들이 이제 현역 분들이 사실은 당해년도 6월이랑 9월을 조금 경시합니다. 실제로 당해년도에 나온 문제들은 문제집에 박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실제로 잘 다루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7번이 6평에서 어쨌든 예고가 됐었죠. 이렇게 우리가 낼 수도 있다라는 예고를 했으면은 6평, 9평에서 나왔던 신유형은 꼭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던 학생이라면 풀이법이 완전히 동일했기 때문에 17번을 보고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열심히 되게 준비했는데, 네가 나왔구나. 라고 되게 반가웠을 것 같고, 그걸 좀 경시하고 그냥 대충 하셨던 학생이라면 아마 17번은 그냥 제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은 되게 문항 난이도도 적절했고요. 문항 배치도 적절했고, 그 다음에 숫자도 깔끔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시험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 수능을 위한 학습 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화학을 몇 분이나 선택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화학이 한때는 전성기 때는 뭐 9만 명 뭐 이렇게 이제 보던 과목이었는데 올해 2만 명대까지 줄었죠. 그래서 사실 화학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화학을 선택할까 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화학은 되게 적절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에 맞춰서 준비를 한 수험생이라면은 당연히 고득점이 가능했고, 그리고 내가 고득점을 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든 뭐 아니면 표점으로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화학이 좋다, 나는 화학이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화학을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화학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화학이,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연계교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연계교재에서, 수능에서 연계교재에서 뭐가 나왔어? 수능에서 연계교재에 뭐가 나왔어? 이럴 만한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그냥 항상 뭐 흔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 수능은 뭔가 연계교재에서 뭐가 나왔어? 라고 할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연계교재의 흐름이 있습니다. 올해 연계교재에서는 이걸 강조하네? 이번에는 이걸 강조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올해는 좀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연계교재들을 뭐 쭉 뭐 다 봐야 된다, 막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한 수능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보시면서 올해는 조금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구나.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서는 연계교재를 무조건 반영을 합니다. 수능이 약간 연계교재 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6, 9평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데 6, 9평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여기에 있었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암기 수준으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문제를 분석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어쨌든 문항 배치가 다소 바뀌었죠. 산하원원이 이제 한 문항으로 축소가 되면서 신유형이 나왔습니다. 그 신유형은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그 17번. 네.
산화원원 반응식 계수를 맞춘 다음, 계수를 맞추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양론과 섞인 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6월 평가원에 나왔던 17번과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17번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을 풀면서 화학이 사실 타임어택이 많이 힘든 과목이죠. 타임어택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4페이지 안 가, 몰라, 난 3페이지에서 끝날 거야, 이런 건 되게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더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래서 포기하는 단원 없이 조금 골고루,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단원이라도 이제는 좀 쉽게 나올기 때문에 좀 골고루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전 기출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최근 3년치 기출을 여러분들이 좀 회독을 해보다 보면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응이 될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치 안에 올해 수능에 나왔던 거는 17번을 제외하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17번이랑 그 다음에 희석논리 정도? 예, 그 정도를 빼고는 거의 있으니까 최근 기출 위주로 조금 쭉 하고 공부를 하면서 빠짐없이 전 단원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에 수능을 보신 수험생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특히 화학 선택을 하신 분들의 건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